또 편지를 받아보니 외식재련하고 내심무천함이라사 가히 입도라 하는 것은 이 방편문이라. 여기 이제 하나가 빠졌죠. 내심무천해서 심려장백이라야 가히 입도다 했는데 뭐 이걸 일부러 빠진 건 아니겠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빠진 것 같은데요. 같이 넣어서 봐도 좋습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없으면은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됩니다. 장벽과 같이 돼가지고 그럴 때만이 이제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장벽과 같이 된다는 그 자리는 유무를 초월한 자리입니다. 유무를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산철벽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 가히 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방편문이라. 방편문을 빌려서 도에 들어가는 것은 가거니와 방편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한즉 병이 된다.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진실로 온 말과 같음이니라. 산야가 이를 잃고 환희하고 용약해서 지극함을 이기지 못했음이니다. 그 얘기를 읽고 나서 그렇게 이제 환희하고 용약해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이제 쉽게 하고 쉽게 듣고 이러는데 이제 대심은 이 거사님한테 편지를 여러 번 서로 거래하고 지금 이제 요 편지가 5번째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도 서로 주고받고 많이 했을 텐데 또 이분도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대심도 짐작을 했을 텐데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정말로 깊이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이 방편과 이제 법 여기에 대한 구별을 이제 철저히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제방의 칠통배들은 자못 방편을 지켜가지고 버리지 아니해가 실법으로서 사람에게 지시함이라 하나니. 그러니까 방편을 버리고 버리지 아니하면은 실법이 있다고 봅니다. 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 방편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허구입니다. 허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종이 방편을 쓰기는 쓰되 이것을 실제라고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또 선종이고요. 그래서 역대 조사들이 일기, 일경 이런 일구로서 이제 학자를 제접해가지고 견성을 만일 했더라도 그것을 일러준 도인이나 그것을 깨달은 학자나 모두 다 맨살을 긁어서 상처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방편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오직 법만이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그것만이 사실로 삼고 그것만이 진리로 삼는 것이 선종입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도 이제 그 방편을 통해서 법을 놔두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방편의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선종은 이제 법보다도 부처님은 방편의 말을 그 중생 근기에 맞춰 하다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선종은 그거 반대입니다. 방편의 말은 아주 적게 하고 법을 계속 드러내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그 달, 저 언덕, 이것을 철저히 이제 사실만은 인정해서 지켜온 만들어진 종파라면은 이제 선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철저히 지켜지고 또 그것만이 오직 사실로서 이제 종을 삼고 있는 이런 종파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일본 세 나라가 있었는데 저는 중국 가보니까 거의 숨어있는 도인은 있는가 몰라도 이 선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선은 지금 사다리 참선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극소수지만은 그래도 그 전통이 지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돈벌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이 선종 불교가 굉장히 이제 외국 불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을 우리가 잘 살려서 잘 살린다는 것은 우리 이제 본래 본분 자리에 굉장히 충실한다는 소리니까 이제 잘 살려가지고 이 특색을 이제 살려나가야 불교도 살고 또 우리나라도 살고 또 세계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갈등들도 이제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위대한 이제 우리 부처님 법을 우리는 이제 계승할 의무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방편을 지켜가지고 버리지 아니해가지고 그걸 이제 버리지 못하면은 법이 있다고 봅니다. 법이 있다고. 또 방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착해가지고 그 방편에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혀 이제 다른 공부가 되어버리고 외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방편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해가지고 실법으로서 사람에게 지시함이라 하나니 이런 연고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아니함이로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맹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소위로 산야가 그 당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위로 산야는 대심을 말합니다. 산야가 정과 사를 가리는 말을 지어가지고 이제 글을 지었어요. 너무 그 당시도 이제 그런 일이 많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이건 뭐 거의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과 사를 가리는 글을 지어가지고 이런 이제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고하겠다. 그랬습니다. 근세는 지금 근세가 아닙니다. 대심 당시의 근세입니다. 근세에 만은 강하고 법은 약해서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은 강하고 법은 약해서 담담한 데 들어가가지고 담담한 데 합하는 것으로서 구경을 삼는 자가 가히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아까 저 앞에서 나온 그겁니다. 80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 이 앞에 담자는 우리 7식에서 8식에 합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뒤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악각이 불연전하니까 나쁜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더운가 보다 해가 그거를 그만 구경으로 삼아버려요. 구경을 삼는 자가 가히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까지는 아직 방편입니다. 80경계도 방편이에요. 5매 1일 경계까지도 아직 방편입니다.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종사를 삼는 자가 삼가 같고 서숙과 같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 선지식이라는 분 가운데서도 이런 이제 80경계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선지식들이 많이 있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대심 그 연구 논문을 못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남송 시대에 그 북송 금나라에 쫓긴 일이 와가지고 그 전란 시대에 국민들도 굉장히 핍박하고 생활이 공공하고 관리들은 매간매직하고 그런 이제 그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성단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도첩을 산다기나 돈을 주고 또 품계 이제 요즘 말하면 우린 상급, 사급, 종사 이런 품계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그 기록을 내가 옛날에 봤는데 요번에 와서 확인하고 내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건 다시 내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80경계에서 종사가 된 사람이
삼같이 많고 또 좁쌀같이 많다 하니까 그 당시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속에서도 눈 밝은 종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그래도 그 눈 밝은 종사 때문에 이제 법과 방편 또 법과 사, 정과 사를 가리는 그런 이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우리는 지금 점점 이제 그런 눈 밝은 종사가 이제 조금씩 자꾸 가니까 이제 장래가 상당히 이제 우리도 걱정이 되니까 선배된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로 공부를 이제 순수하게 딴 거 절대 옆도 돌아보지 마시고 순수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눈 밝은 종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이제 이건 방편과 법도 이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법이 아닌지 이것도 이제 가리기가 힘드는 그런 세상이 와버리면은 참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불법 아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선종에서 부처님 법을 철저히 이제 지키고 또 부처님 법을 철저히 고수해 오면서 부처님 법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생활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이 선종 수자 집단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큰 책임을 느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눈 밝은 그런 종사가 나와가지고 이 이제 정과 사도와 못 가리는 그런 뒤죽박죽된 그런 이제 불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눈 밝은 종사가 많았습니다. 기록이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산야가 근래에 일찍이 납자배와 더불어서 이 양단을 드니 정이 온 편지의 설한 거와 같아가지고 일자도 어긋나지 아니함이니라. 이 아침에 내가 이거 보면서 양단을 내가 이제 이거 찾는다는 게 안 찾았네요. 내가 다음에 찾겠습니다. 좌우가 마음이 반야 중에 머물어 가지고 염려이 간단하지 아니함이 아닌즉 이제 그 정실향이 마음이 반야 중에 머물어 가지고 생각이 간단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즉 능히 종상재성의 모든 다른 방편을 헌출하게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실향은 이제 정과 사는 가렸어요. 방편과 법은 가리지 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리는 것도 이 마음이 반야 가운데 머물어 가지고 반야 가운데 머무는 것은 막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수행 과정은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알려고 화두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 과정에서 반야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모르니까 알려고 그 화두를 의심하고 있는 거. 그걸 반야 중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반야 중에 머물어 가지고 생각이 간단 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과 사를 가리고 방편과 법을 가릴 줄 알았다. 그것도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공은 이미 칼자루를 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과 사를 가릴 줄 알고 또 화두를 간단 없이 우리가 이제 의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잡은 것이다. 이미 칼자루가 손에 있거늘 어찌 방편문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함을 염려할까 보냐. 우리가 정사를 가리고 방편과 법을 가리고 화두를 칼자루를 손에 쥔 것과 같이 화두를 간단 없이 우리가 의심해 가면은 방편을 버리고 도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 근심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깨친다. 얼마든지 깨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과 법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화두 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게 법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깨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편인 줄 알고 모르는 것을 아는 거, 깨닫는 것이 구경이고 깨닫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제 염려이 간단 없이 우리가 갈 수 있지. 화두 들고 있는 그 자체가 법이고 화두 들고 있는 자체가 구경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의심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를 가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부 길을 바로 택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그 길을 바로 택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이제 나아가는데 또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도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편과 법을 가려 가지고 화두를 모르니까 알려고 그 화두를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한은 도를 못 깨달을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가되 요 소리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이런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분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실양이 혹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면 됩니다. 대학 가면 되는데 그 공부해 가는 과정에 경교를 보거나 경을 보거나 또 고인의 의록을 보거나 또 가지가지 차별 언구를 보는 것도 이제 볼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만 정사를 가리고 방편과 법만 가릴 줄 알면은 사실은 그 정도만 되면은 이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데 혹시 이제 보시거든 이제 정실랑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기 되거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을 보기나 의록을 보기나 또 가지가지 차별 언구를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가며 그럼 이와 같이 지어간다는 건 뭔가 하면은 경을 보고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제 고인의 의록을 보고 종종 차별 언구를 보는 것도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 보고 있는 거 이걸 방편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이거 보는 자체가 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편으로 보라. 방편으로 보아가면은 이제 요 말 속에 이제 그게 들어있죠. 의록을 보는 거나 종종 차별 언구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사를 가리고 혹시 복이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거 방편으로 본다. 방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사만 가리고 법과 방편만 가릴 줄 아시면은 사실은 이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록도 볼 필요가 없고 또 경도 볼 필요가 없고 종종 차별 언구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 없이 일념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답답하고 공부가 안 돼 가지고 보는 분은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봐야 된다. 방편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수미상 이제 이 하두까지도 이제 그렇게 봐라 그랬거든요. 수미산. 그러니까 한 생각도 안 일어났을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이제 우문 스님이 수미산이다 행가하고 또 음양존자가 한 물건도 가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놓아라 방아착 행거하고 또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데 무 행거하고 또 수산 성령 스님이 말한 죽비자 하두하고 죽비자 하두는 죽비라 캐도 어긋나고 죽비라 안 캐도 어긋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은 화두가 있습니다. 요 뒤에 자세히 이제 주에는 나오는데 그 화두하고 아까 이제 방거사가 마조 스님을 만나 가지고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는데 한 입으로 서강수를 다 마시고 오면은 내가 일러주겠다 한 그 화두하고
어떤 것이 조사설의입니까? 물었는데 정전백수자라 한 화두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도 또한 자못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가고 이와 같이 이것도 방편이다 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첫날 내가 이 얘기한 걸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전부 화두도 방편입니다. 방편인데 이 화두를 일념하기 위해서 또 의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두를 드니까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 생각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일념이 되기 위해서 또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이렇게 해서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학자들이 그걸 이제 보고 와서 이제 글로 자꾸 이제 쓰고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방편이 아니에요. 그런 방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편은 그런 방편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화두가 일념이 목표가 되고 일념이 무슨 깨달음입니까? 깨달음 아닙니다. 일념은. 또 의심이 목표가 되거든요. 목표 그럼 의심이 깨달음입니까? 깨달음 아니거든요. 일념이 깨달음도 아니고 해탈도 아닙니다. 또 의심이 깨달음이나 해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념되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하도 든다. 그래서 방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번에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이거는 이제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토굴에 와서 이제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승속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방편이라 하느냐? 왜 방편이라 하느냐? 아까도 일러줬지만은 이 하두를 일러줘가지고 일러준 조사나 또 깨달은 이 하두를 이제 순간 깨침을 하고 우리 같이 참고 깨침이 아니고 순간 깨침을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나 이 일러준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이 본분 자리에서 보면은 방편이 되는 거죠. 본분 자리에서 보면. 그래서 방편이라 하는 것이지 무슨 일념하고 의심하는데 화두가 이용되니까 방편이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본분 자리에서 보면은 그렇게 일러주는 거. 일러주는 것도 진흙 묻히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깨달은 것도 역시 방편이다. 그래서 철저히 이 본분 자리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선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향곡심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불조는 진흙 묻히고 흙 묻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조보다도 진흙 묻히지 않고 흙 묻히지 않고 그 본분 자리에서 생활하는 그 무심도인보다도 복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 말도 본분, 본래 성불, 본분 그 자리를 철저히 지키고 그 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소리지. 그 자리에 간 분이 포교하고 이제 중생제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유자재하는 그 경계로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이 또 이제 법으로 봐버리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또 이제 어긋나니까 철저히 본분 그 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인 가운데도 이제 한 세 부류가 있는데 출세하는 도인. 이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조실이나 방장하면서 살아가는 출세, 그걸 출세하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도 출세하면은 뭐 벼슬을 하니까 그걸 이제 거기에 빗대서 이제 하는 소리인데 방장이나 조실을 해서 중생 제도하는
깃발을 세우고 이제 중생 교화하는 도인을 출세하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톡을 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톡을 해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냥 삶을 사는 출세 안 하는 도인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역행하는 도인. 예를 들어서 중국의 포대화상 같은 이 요즘 같이 이제 사회사업 하는 건데, 요즘 같이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은 뭐 거기 원장 되는 사람은 회전의자에 앉아가 좋은 데 살고, 그 수용한 사람들은 열악한 데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포대화상 같이, 포대화상은 넝마주의입니다. 넝마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중에 가서 넝마해서 애들을 이제 버리미기미선 그렇게 사는 역행도인. 이 세 도인이 이제 우리가 논을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우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연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알아준 도인이 이 역행도인을 제일 알아줬대요. 그건 인생 밑바닥에 가서 같이 뒹굴고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제일 알아줬고, 그 다음에 알아준 도인이 출세 안 하는 도인이에요. 그리고 제일 안 알아준 도인이 이제 출세하는 도인인데, 요새는 거꾸로 됐죠. 이제 이 차별은 없습니다. 차별은 없는데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방금 내가 말하는 방편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이란 말을, 여기 이제 이 화두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방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편이란 말은 본분 자리에서 볼 때 이게 방편이지, 본분 자리에서 볼 때 방편이지, 무슨 일념하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방편이다,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건 절대 이제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이, 거기죠. 공이 능히 금유중을 향해서 때때로 스스로 이와 같이 잡아가고, 도업을 만약 성취하지 못하면 곧 불법이 영험이 없으리라. 기치하고 기치할지어다. 방편을 버리고 방편을 버리지 못하고 도에 들어감을 염려할까 보냐 했고요. 방편을 이제 법으로 착각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을 보는 거나 고인 어록을 보는 거나 종종 차별 엉구 보는 것을 모두 다 이제 방편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지어가거라. 또 화두도 역시 방편인 줄 알고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아르마리를 내기나 또 특별한 도리를 구하기나 또 특별한 기량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화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본래 그 화두 취지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도리를 구한다기나 기량을 더 붙여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제 상기 오르는 분들도 이제 단전에다가 화두를 두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전에 경봉스님도 그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는 아니고 이제 상기 올라서 이제 그런 분한테만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셨고, 정강스님도 이제 그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다는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그 상기 오르는 분한테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째 보면 기량이 될 수 있으니까, 상기 오르고 이제 화두 드는데 장애 없는 분은 가급적 이제 순수하게 본래 화두 기능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불법을 성취 못하면은 부처님 법이 영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본래 그 화두 기능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 뒤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건데요. 편지를 받아보니 밤 꿈에 향을 태우고 대스님 방에 들어와서 심히 조용함이라 하니 이 정실왕이란 분이 이제 밤에 꿈에 향을 태우고 대스님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심히 조용했음이라 하니 이 종용은 그냥 조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용이라고 보면 종용했음이라 하니 간절히 꿈이라는 아름마리를 짓지 말고 모름지기 이것이 진입실임을 알지니라. 이제 꿈에 대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제 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되 꿈 가운데 육바라미를 설하니 깨는 거와 깰 때와 더불어서 같은가 다른가. 사리불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육바라미를 자기가 설했대요. 그런데 이게 깼을 때 하고 꿈에 설한 거하고 같은가 다른가 하고 이제 수보리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르되 이 뜻은 거하고 깊어가지고 내가 능히 설하지 못한다. 이 해상에 미륵대사가 있으니 네가 저에게 가서 물으라 하니 수보리가 이제 해공제일 수보리죠. 수보리는 이제 공을 이제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리불이 이제 꿈속에 육바라미를 설했는데 꿈 깼을 때 하고 꿈에 육바라미를 설한 거하고 그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물으니까 수보리가 자기가 대답을 안 하고 미륵대사한테 밀었거든요. 나는 능히 이것을 이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미륵대사가 잘 아니까 미륵대사한테 가서 물으십시오. 근데 내가 방금 자기가 대답하지 않고 미륵대사한테 밀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또 대답인 줄 모릅니다. 미륵대사한테 가서 물어라. 그래서 이제 대심이 볼 때는 자기가 대답하지 않고 미륵대사한테 가서 물으라고 미룬 이것이 같은가 틀리는가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많이 설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했는 일하고 생시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물었는데 나는 모르니까 미륵대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한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너무 많이 설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그럽니다. 돌은 이제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돌 하는 거는 혀를 끌끌 차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설파했으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허물이 적지 아니하구나. 미륵대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하는 그 허물이 적지 아니하구나. 또 설두 스님이 당시에 설두심이 이제 말하기를 당시에 만약 놓아 지내지 아니하거든 후를 따라 가지고 한번 찌림을 이제 한번 찔러버린다. 찌림을
주어야 하거늘.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놓아 지내는 거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아니 하려거든 말이죠. 그 후를 따라 가지고 한번 찌리는 거는 이제 뭐 창을 찌리든지 뭘로 찌리든지 말로 찌리든지 한번 찌리는 것을 주어야 하거늘, 그렇게 했어야 하거늘 말이지.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미룩이라고 이름하며 누가 이 미룩자인고, 누가 미룩이라고 이름을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으며 누가 또 미룩자가 되는가. 이제 요거는 이제 사기에 보면은 사리불이 미룩대사한테 가서 묻는 그 대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미룩대사한테 가서 꿈과 현실 깨 있을 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물었을 때에 그냥 놓아주지 아니하고 후를 따라서 그 물음에 따라서 한번 찔러줘야 됐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미룩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누가 이 미룩자인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두 스님이 말하기를 문득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빙소와해 해버렸다. 얼음이 녹아버리고 기아가 풀어져 버렸다. 풀어짐을 봐버렸다. 이렇게 이제 설두 스님이 이제 평을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대스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설두가 그렇게 말한 거, 얼음이 녹고 개화가 풀어졌다고 그 말한 것이 또 허물이 적지 아니하도다.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자모 정대제가 정시량입니다. 정대제가 밤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감이라 하니 또 일러라. 깨었을 때와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 운문은 저를 향해서 이루되 누가 이 입실자이며 누가 그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이 방에 들어감이 되는 자이며 누가 이 꿈을 꾸는 자이며 누가 또 이 꿈을 설하는 자이며 누가 이 꿈이라고 아랫마리를 짓는 자이며 누가 진실로 방에 들어간 자인고 하리니 그렇게 자기가 묻겠다는 거예요. 정시제가 이제 꿈에 자기 방에 들어왔다 하니 자기가 그렇게 묻겠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도 너무나 이제 많이 설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돌하고는 허물이 적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서장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산 불인선사라는 분이 이제 송을 지어가지고 평을 했는데 당랑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사마귀를 당랑이라고 그런다고 그런 것 같아요. 당랑이 이제 그 여기 비교하기를 미륵불이 당량이라고 비교를 해서 앞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당량을 잡아먹으려고 뒤에 또 참새가 따라가요. 그거는 이제 설두시임을 말해요. 근데 참새가 당량을 잡아먹으려고 뒤로 따라가는데 또 그 참새를 잡겠다고 또 포수가 뒤에 따라가는데 그 포수는 대심이랍니다. 그런데 그 포수는 또
또 참새를 찾겠다고 따라가다가 옷에 이슬이 이제 많이 묻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답니다. 평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를 말하는지 이제 역시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제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아는 분 계시겠어요? 그럼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